검찰 고위직 인사, 직제, 개편, 검찰 개혁을 향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 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직접 밝히기도 했지요. 그런데 검찰 고위직 인사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인지, 늘 인사 때마다 생기는 사표를 내는 검사들은 있어 왔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 건지 아니면 보다 심각한 상황인지 SBS 보도국 법조팀의 배준우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배준우 기자, 네. 일단 최근에 사표를 낸 검사가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제 저희가 김웅 부장검사인가요? 김웅 부장검사, 네. 검사 내전을 쓴 그분의 사표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김종호 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 조사부장인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검찰 내부망에다가 짤막하게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인생에 검찰을 응원하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올렸는데 정확한 이유는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취재를 종합해서 추론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이제 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도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항명성 사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검사장급에서 나온 첫 사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인물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김웅 부장검사, 검사 내전, 그리고 더군다나 박준영 변호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심 사건, 억울하게 힘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이 박준영 변호사가 김웅 부장검사 사표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조은 검사가 사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생활형 검사라고 아마 검사 내전에도 저런 내용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현실을 살아갔던 조은 검사가 그만뒀다라고 이제 썼어요. 근데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예를 들면 사실은 이 김웅 부장검사가 지금 이제 이 검찰 소위 말하는 공수처법 통과,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법안 통과, 검찰에 대한 인사, 이 와중에서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김웅 검사의 사직을 그것과 이제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조은 검사를 잃었다 말았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김웅 검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아마 김웅 부장검사의 사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심경을 표했습니다. 김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배준우 기자, 김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최근에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로 있다가 사표를 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김웅 부장검사는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생활형 검사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특수통을 거친 그런 수사 위주의 그런 검사는 아니고, 일단 그리고 분류되기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아주 가깝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래서 그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항명의 뜻으로 사직서를 낸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권난 수준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 김웅 검사의 사직 글에 댓글이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달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검찰 내부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웅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 검찰 내부 통신망, 검사들이 서로가 의사를 소통하는 그곳에서 댓글이 400개, 500개 정도 달렸다. 많은 거죠? 네, 하나의 글에 그렇게 달린 거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저희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검찰 내부의 시각만
이야기한다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워낙 그런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는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있고 최근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검사가 있었다. 김웅 부장검사가 특히 대표적이고 그래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외부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인사가 있으면 그 인사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내부적인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번 인사를 통해서 기존의 약진할 때 특수통이 거의 뭐 괴물 수준으로 빠지고 그럼 그 자리를 일반 형사부 출신들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소위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이라고 불렸던 검사들은 좀 이번 인사나 직제 개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고 반대로 형사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한번 기회가 오나 하고 이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거는 당연히 원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특히 이제 일선 검사들 500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일선 검사들은 뭐 전부 다가 불만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이번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불만을 표출하고 또는 이 프로세스에 글을 올리고 하는 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뭐를 지적하는 거냐면 왜 권력을 수사했는데 그때 이 권력을 수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 수사를 심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왔던 건데 네.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청와대를 향하는 수사를 조금 제동을 걸려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아마 검사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요. 김웅 부장검사에 이어서 아까 배준호 기자가 전해드렸던 김종호 부장검사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이 김종호 부장검사가 아마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죠?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조국 일가 가족펀드가 연루된 상상인이라는 그룹, 예. 이 그룹을 수사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에 이 그룹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던 중에 법무부에서 지난 13일에 직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이 조세범죄 조사부를 없애겠다고 하니 예. 이제 진행하던 수사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항명성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한 영상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뭐 일부 정보지에는 찌라시라고 하죠.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낼 것이다. 이런 또 내용이 담기기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총장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게 정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올해 7월 그러니까 2년 임기를 채우고 수사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총장으로서 잘 지휘하겠다. 이런 의중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7월에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으니까 내년 7월까지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거고 그때까지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겠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난번 인사가 나오고 나서 자신과 가깝고 자신이 지휘했던 최근에 일련의 수사들을 책임졌던 간부들이 다 떠나버려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정만큼 힘을 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있어요.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행 검찰청법 보시면 예전엔 검찰청법이요. 총장, 검사장, 검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검찰청법의 직자가 검찰총장 다음에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들을 지원한 총장 한 명, 그다음에 검사. 그 얘기는 뭐냐면 고검장이건 검사정이건 지금 1년차 평검사건 법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부적으로 직제 자체는 있지만 그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어쨌든 총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그 부장검사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대검 참모들이 지금 다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뭐 본인과 울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의 수사에서 호흡을 맞췄던 중앙지검장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마 일선 부장검사들도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마저 지금 사퇴하고 새로운 총장이 오면 그나마 진행되고 있던 수사가 완전히 지금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평생 검사로 살아왔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여기서 총장직을 버티고 최소한 그 수사가 이제까지 해왔던 수사가 망가지지 않게 마무리는 지고 나가겠다라는 아마 그런 검사로서의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쎄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뭐 임기는 저는 다 맞추고 나갈 거라고 보고 설사입니다. 설사 중간에 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재수 씨 관련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들 같은 것을 다 마무리 져놓은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하던 그 이후에 제출을 하는 것이지 지금 그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갈 가능성 저는 지극히 낮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젠가요?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 상대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강연을 한 시간이 어제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였어요. 1시간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연을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야기 한번 보여주세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죄의 구성 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 즉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살펴서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 이야기는 검찰개혁, 스스로 검찰을 개혁해 나간다면 윤석열 총장이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얘기에 호응하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검찰이 주도적으로 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수사만큼은 지금 수사 방해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또 이런 스탠스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검찰총장도 없었지요. 예전 같으면은 정권의 신임을 받아서 임기 동안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지휘해 나가고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그 책임을 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총장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법조계에서 많이 나왔던 평가인데 그 누구보다도 큰 기대와 신임 속에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그 평가가 정반대로 바뀌면서 그렇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검사 비슷하게 이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됐던 제 개인적으로 아는 뭐 검사 간부가 이 사건 초기에 제가 이 사건 굉장히 어려운 수사지 않습니까? 제가 괜찮냐 이런 식의 안부 문제가 물었더니 답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다 똑같은데 욕하는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욕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게 뭐냐 예전에는 내가 적폐 수사를 막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 지형으로 얘기하면 보수 진영에서 본인을 가지고 굉장히 만약에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정권 핵심을 수사를 하니까 진보적인 욕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검사의 숙명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진 앵커가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아이고 나 이제 굉장히 파격적 총장이 됐는데 그냥 잘하다가 2년 나가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좋게 아주 편하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 얘기할 때 그동안 검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무슨 뭐 피의사실 공표다, 뭐 먼지털기 이런 게 아니라 권력의 신여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소리인 것이고 뭐 진보 진영이 야당 집권을 하든 보수 진영이 집권을 하든 야당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왔고 여당의 대선 후보들도 대선 과정에서는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의 정권의 신여다, 정권의 충견이라는 말을 안 듣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도 권력 핵심도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거고요. 뭐 그 얘기를 듣고 수사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달 내지 2달 있다가 정권의 핵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6몇 개월 지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사면 초과에 몰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저는 조금 자연스럽진 않다. 뭐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진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고 정무적 판단이 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이 수사. 안 했으면 편하게 갈 건데 뭐 이 난리를 만들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 검사가 아니라는 가장 큰 근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힘 좋을 때 정권의 핵심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국정원 댓글. 대선 과정.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정통성을 저격하는 수사예요. 만약에 당시에 정치적 야심 있으면 그 수사 안 했겠죠. 그거에다가 좌천된 건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면 이거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 들어와서 파격 승진하고 바로 검사장 되고 바로 총장도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정권 핵심에 칼을 들이대겠어요. 그걸 보면 어쨌든 저는 윤석열 총장이 뭐 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전에 적폐 수사를 했다든지 또 반대로 이전에 정권 핵심을 수사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 앞에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 뭐 적폐 수사든 지금 청와대 관련된 의혹 수사든 저는 그냥 원칙대로 한 거라고 보고 다만 적폐 수사 또는 이 청와대 관련 수사에서 있었던 조금 과도한 수사, 예를 들면 뭐 별건 수사라든지 뭐 먼지 털기식, 피의사실 공표, 좀 과도한 이제 검찰권 행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들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할 필요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실상 검찰의 실질적인 2인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자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전 검찰국장이 임명이 됐고요. 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호흡, 앞으로 좋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별다른 변화 없을 것이다, 아니다, 삐걱거릴 것이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돌할지 관심이 많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라는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과 좀 이제 배치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윤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이성윤 지검장 취임식에서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나 뭐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 수사 이런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는 이런 여권이나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얼마나 이제 그런 중요 수사의 방향을 놓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충돌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사 저희가 이미 여러분께 전해는 드렸습니다만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 보호도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과거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호 기자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가 삐걱거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해 주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아는 검사, 그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대검 간부나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검찰 간부가 누가 되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해봤더니 사실상의 검찰의 유일한 검사장 딱 한 명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검찰총장이다. 왜냐? 서울중앙지검장이든 그 어떤 지검장이든 검찰총장에게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절차나 또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그 밑에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또 일선검사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이 항명을 하면 나도 또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을 해도 되겠네? 이런 식의 오히려 위계질서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검찰청법에는 예전에는 검찰총장, 검사장, 검사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검찰총장 N 검사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검사장은 나 하나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뭐 검사장이든 고검장이든 뭐 대검 간부든 부장이든 평검사건 간에 다 똑같은 검사야. 법상. 총장 N 다른 검사들. 그러니 다 내 지휘를 받는 사람이니 예를 들어서 뭐 중앙지검장에 누가 오고 대검 참모 누가 오든지 간에 내가 수사를 지휘하는 거고 내 권한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게 되면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마칠 거고 최소한 이 수사까지는 본인의 손으로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울산시장 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 하명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사건 같은 거 청와대 압수수색도 시도하는 등 물론 제대로 집행은 안 됐지만요. 계속 수사를 브레이크 발전 계속 엑셀레이터 받고 나가거든요. 이건 이제 왜 그러는 거냐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뭐 기사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의 이제 어떤 수사의 초기에는 담당자가 바뀌면 수사를 안 하고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사 넘어가면 이건 담당자가 누가 오더라도 이거를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그거 그냥 못 본 자가 덮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과 지금 뭐 실무 수사진에 있어서도 곧 뭐 인사 발표가 날 가능성도 있지만 인사 발표가 날 땐 나더라도 그때까지 하고 올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사건이 숙성이 되면 그 다음에 설사 그 수사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감사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덮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마 윤석열 총장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그 수사팀을 조금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또 조국 전 장관 일과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검찰 내부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이라고 하나 또 있던데 네. 제가 SNS를 보다 보니까 이문정 검사인가요? 예, 이문정 검사가 SNS에 검사로서 사실 예전에 검사가 이런 SNS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다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침없이 올리는데 네. 최근에 어떤 인사와 자신에 대한 회유를 하면서 어떤 대가로 해외 연수를 누군가 제의를 했고 자기가 이걸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글을 쓰니까 동료 검사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이문정 검사를 비판하니까 이문정 검사가 또 재반박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인사를 회유했던 사람이 누구냐까지도 밝혔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그 인사 거래 제안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그 이문정 부장검사와 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임 부원장과 그리고 이 글을 썼던 정유미 부장검사 이 세 명이 이제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이문정 부장검사에 대해서 이제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의 참고인이고 그래서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이래서 부산지검 이후에는 부산지검 여성범죄조사부장을 시켜주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네, 그래서 이게 이문정 검사의 주장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 이런 주장 내용에 대해서 정유미 부장검사 둘이 동기거든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이제 나이는 정유미 부장검사 2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 부장검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또 검찰 내부 게시망에다가 장문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말을 써가면서 은정아, 너가 하는 말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그리고 뭐 동료 검사들과의 공개 토론 제안도 배척하고 있고 이제 너가 이렇게 뭐 타 신문에 올리는 글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게 아니니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고 또 여기에도 댓글이 굉장히 100개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정의 부장검사가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문정 검사가 다시 글을 올려서 내게 회의를 했던 인사거래를 제의했던 사람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개를 했어요. 네. 이제 사실관계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공방, 사실관계 파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평가와 그리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의 평가가 아주 대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문정 검사가 워낙 이제 그동안 글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지지하는 분, 지지하지 않는 분에 따라서 이문정 검사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갈릴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하나 드리면 이문정 검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사회 이슈에 있을 때마다 SNS에서 글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검사한테 수사를 받는 사람, 판사한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 판사와 검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 것을 본능적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판사나 검사가 이제 SNS에 글을 쓰고 그런 것들이 외부에 표출되게 되면 본인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 이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수사받는 사람, 재판받는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담당 검사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한 걸 거야. 내 재판을 담당하는 담당 부장판사가 또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살 거야라는 어떤 잘못된 오해와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수사받고 재판받는 어떤 민원인, 피의자, 피고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유념을 하고 가급적이면 SNS 활동은 그냥 사직하시고 변호사 할 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의 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뭐 요즘 또 그걸 말릴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공직자들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사견을 밝히는 것을 금기시해 왔는데 이제는 뭐 그러질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그 격언이 생각이 나네요. 검찰은 수사로 이야기하고 판사는 재판으로 이야기를 한다.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를 한다. 예, 이런 역할에 충실하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나은 방향 그리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